당초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을 때만 해도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은 없으며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펼쳐진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국제신용평가사 3사는 불확실성이 지속할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이란 경고를 일제히 내놨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지난 10년가량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 평가는 외화 보유액과 경상수지 등과 함께 재정과 정치 안정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2020년 코로나 사태를 겪고도 유지됐던 신용도가 1%대 저성장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난데없는 계엄 탄핵 정국에 흔들릴 위험에 놓이게 된 겁니다.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되며 감액 예산안이 통과한 것도 정치적 혼란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지난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도 비슷한 맥락이었습니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감등 사례를 살펴보면 정쟁 등으로 인해서 재정 지출의 결정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도 그 결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것으로. 신용등급 하락은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는 줄어 환율은 추가로 상승하는 등 경제에 큰 위협이 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옐런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에 나서는 등 경제금융수장들이 일제히 해외 대상 소통을 강화하는 배경입니다. 국채 신인도는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는 굳건하다는 걸 대조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국가 신인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계엄 사태 이후 신속히 시장 진정 조치를 취했다며 트럼프 관세 정책이 더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최근 국내 주요 기관들이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치를 계속 낮춰왔죠. 네. 이게 이 계엄 사태 영향이 추산이 안 됐는데도 이런 건가요? 네. 이번에는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더 낮춘 기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년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2% 정도 성장할 걸로 내다본 겁니다. 3분기 말이었던 지난 9월 말에도 2.3%를 제시했던 곳입니다. 한 분기 만에 우리나라 정도 규모의 나라에 대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나 낮추는 것은 상당한 폭의 수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으로서는 낙관적인 추산이란 말이 나오는 게요. 이제 일주일을 넘어가는 계엄 사태는 미처 고려에 넣지 못한 전망치이기 때문입니다. ADB는 우리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나라 안에 돈이 좀 더 많이 잘 돌 거고 정부가 다양한 부양책들을 펼쳐서 내수를 개선할 거라고 전망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정부 정책의 공백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2%란 숫자를 끌어내는데 고려된 요소들 중에서 일부가 벌써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를 포함해서 아시아가 내년에 특히 힘든 시간을 보낼 거란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도이치뱅크는 내년에 특히 아시아 통화가 약세일 거라고 전망하면서요. 그중에서도 한국의 원화, 그리고 중국과 태국 돈에 대해서 내년에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번 주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침체가 계속되고 또 대외 무역의 비중이 큰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상당할 거라는 게 이런 전망이 줄을 잇는 주된 이유입니다. 네, 걱정스러운 소식이 하나 더 있네요. 우리 수출이 올해 초에 비해서 이 증가폭이 계속 줄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는 수출이 워낙 중요한 나라라서요. 열흘에 한 번씩 나라가 이 수출입 통계를 업데이트해서 바로 발표하는데요. 이달 들어서 지난 10일까지 1년 전에 같은 기간보다 수출이 12.4% 늘어난 걸로 일단 집계됐습니다.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해서 수출이 부진했던 지난해보다 나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요. 수출 증가의 그 폭은 줄어드는 모습이 지난 8월부터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이른바 상고하저가 될 거란 전망대로인 겁니다. 특히 내년에 더욱 힘들어질 걸로 보이는 부문들이 이달에 벌써 도드라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반도체 대신 한국의 수출을 이끌었던 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12월 들어서 딱 열흘 동안의 성적이긴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승용차 수출이 8.6%나 줄어들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 업계에 물은 내년에 우리 산업 기상도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자동차를 걱정되는 부문의 앞머리로 꼽았습니다. 올해보다 수출이 3% 넘게 줄어들어서 나라 안팎에서 270만 대 정도 팔리는 데 그칠 거다. 그러니까 자동차는 트럼프 당선인이 특히 신경 쓰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한미 FTA를 개정하면서 미국이 수입해가는 한국산 픽업 트럭에 붙는 관세가 실제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시기를 20년 뒤로 미뤘던 걸 이번 후보 시절에도 내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렸다면서 자랑해왔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면 자동차 관련해서 새로운 통상 압력이 우리에게 나올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값싼 중국산이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것도 우리 입장에선 불리하고요. 이 밖에도 2차 전지나 패션 업계의 날씨가 내년에 흐릴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업종은 있겠죠. 역시 반도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 성장세도 아마 이미 상반기보다 못하지만 내년에도 반도체 기상도는 그래도 비교적 맑음이란 전망입니다. 네,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품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 직후에 콕 짚어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조선업과 바이오 산업, 기계 산업도 분위기가 비교적 좋을 걸로 봅니다. 네, 올해는 특히 상반기에 수출 성장세가 기록적이었지만요.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이렇게 3대장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내년에는 이 중에서 자동차가 빠질 가능성이 큰 건데요. 안 그래도 수출 성장세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좀 더 고른 성장을 끌어내기 위해서 절실하게 고민하는 데만 집중해도 사실 모자랄 때입니다. 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임기 내 주택 270만 호 공급.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첫 부동산 정책으로 내놓은 목표입니다. 지난 정부의 주택 정책은 수요만 옥죄다 실패했다며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 등으로 공급을 지속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거였습니다. 27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서울에 50만 호, 정비 사업을 통해서 도심에 52만 호, 공공택지, 신도시 등에는 88만 호가 공급이 됩니다. 목표대로라면 인허가만 지난해 47만 호, 올해 54만 호 규모로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실적을 보면 모두 미달했습니다. 준공 실적을 봐도 지난해와 올해 각각 3만 4천 호, 17만 9천 호가량 부족합니다. 높은 금리와 오르는 공사비로 민간 공급도 위축돼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연발 전국 혼란까지 겹쳤습니다. 국정운영 동력은 상실되고 관련 법 논의조차 불투명합니다. 특히 현 정부 공급 대책의 핵심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특례법 제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모두 야당 동의가 필요한 국회 법 개정 사항이고 그린벨트 해제 또한 야당과 견해차가 큽니다. 정부에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부처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획들을 잘 실행하지 않는 문제점들이 일단 정부는 공공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란 입장입니다. 대외 불확실성 등 찬반응으로 민간이 움츠릴수록 공공이 더욱 뜨거운 빛을 내리쬐어 민생 경제에 훈풍이 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대출 규제로 관망세가 짙어진 시장은 이미 전국 혼란에 따른 불확실성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30주 만에 수도권 아파트 상승세가 멈추고 서울의 경우도 서대문과 동작 등지가 하락세로 전환해 상승폭이 줄어드는 등 급격히 얼어붙는 모양새입니다.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 공급 실패까지 겹칠 경우 향후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전망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평소 젊은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 홍대거리. 모임 약속이 많은 연말이지만 거리와 상점은 한산합니다. 상점은 조금 긴거 같으시네요. 상인들은 올해 계속된 내수 부진을 그나마 보완해줬던 외국인 관광객들 발길이 뜸해질까 걱정입니다. 외국인이 많은데 그 3분의 1 정도가 좀 줄었어요. 평일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일본, 뉴질랜드 등 주요국의 한국 여행 경보 격상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I recently received messages from my friends saying that there's a martial law declared here in Korea. So when I heard it, I was a little bit worried. So someone told to avoid some areas with militaries. 전국 혼란이 이어질 경우 내년 1분기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지난해 대비 19%가량 줄어들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호텔, 여행사 등엔 예약 변경 등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연락을 좀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집회 장소가 저기 여의도인데 숙소가 여의도다 괜찮냐, 변경 가능하냐, 뭐 이런 문의도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2004년, 2016년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도 소비 심리가 침체됐고 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전반적으로 매출에 피해를 봤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은 좀 계속 갖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정말 필요한지 게 아닐 때는 지갑을 웬만하면 안 여는 편이기도 하고. 우리 큰 사건이 있었을 때 소비 지표는 즉각적으로 나빠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내년 1, 2월까지는 아마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업계는 아직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걸로 보면서도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